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제일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좀 떠들썩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내 얼굴을 찍어야 핸드폰을 개통을 해준다, 요 얘기 좀 해보려 해요. 안면인식. 왜냐하면 안면인식, 뭐 얼굴 인증 이런 거 하면 또 중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 한국 상황이랑 중국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의 얼굴 인식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한국은 지금 이 얼굴 인식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나중에 중국처럼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건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거든.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에서 2025년 뭐 제도가 신원 확인 제도,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반드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대면 가입이 앱을 통해 신분증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춰 인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면 가입은 일부 대리점에서도 스캐너를 통해 얼굴 정보를 스캔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입 명분이 뭐냐? 대포폰이랑 보이스피싱 근절이라고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명의 도용 방지.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범죄를 막겠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개통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여 범죄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 취지만, 이 명분만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명분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왜 논란인가? 취지는 좋지만 시민단체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디지털 빅브라더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빅브라더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빅브라더 시대의 교과서 중국이에요. 북한과 중국,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빅브라더의 교과서 같은 중국과 북한. 자, 생체 정보의 민감성이 있는데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유출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얼굴 갈아엎어야 됩니까? 그리고 데이터 보관의 불투명성이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나 인증기관이 내 얼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지, 언제 파기하는지, 혹은 AI 학습용으로 쓰지는 않는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가 국민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우리의 안면 인식, 안면 정보, 얼굴 정보가 일단 어디에 데이터화 되잖아요. 그 순간 감시는 진행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의 취약성과 딥페이크 악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해킹 위험이 있어요. 만약 통신사의 서버가 해킹당해 전 국민의 안면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뭐 심심하면 털리잖아요, 그죠? SK 털려가지고 아직도 회복 덜 되고 있죠. 뭐 KT도 털린 거 숨겼었고 뭐. 그리고 딥페이크 뚫림이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인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특수 제작된 가면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는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불편하기만 하고 완벽한 방패는 아니다라는 지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적 근거 부족 및 강제성이라는 겁니다. 금융권, 예를 들어서 은행 앱 등 이런 데에서는 안면 인식이 선택사항이거나 편의 기능을 위해 쓰이지만, 휴대폰 개통은 현대사회의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면 인식을 거부하면 개통 자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건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옛날에도 안 그러는데 갑자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 지도나 약관 변경만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적 오류와 불편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식 실패 시, 예를 들면 뭐 성형수술, 노화,
조명 상태 등에 따라 본인임에도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개통 과정에서 더 큰 장벽을 느끼게 된다. 요런 이제 논란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반이 갈렸었는데, 찬성 측은 불편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찬성하는 측이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은 전 국민의 얼굴을 강제로 수집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 요약하자면 안면 인식 핸드폰 개통 이슈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 정보를 민간 기업에 의무적으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한국인들이 데이터, 한국인들이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한다? 너 이것도 개인정보, 심지어 이거는 제일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게 털렸을 때 너는 이거를 방어할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보들도 다 털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강제로 시행한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중국은 우리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먼저가 있거든. 그 빅브라더 사회, 현생 빅브라더, 디지털 also 빅브라더, 그 사회에 이미 쩔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어떤 분이 중국은 그거 뭐 핸드폰 그 개통을 할 때 안면 인식 안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중국은 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얼굴, 생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이 돼 있는지, 즉 이거를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은 어디까지 감시당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잖아? 중국은 뭐 안면 인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돼. 일단 중국을 이야기하면 중국에는 뭐 CCTV가 많다, 감시가 심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저도 이거를 방송에서 여차 말했는데 항상 약간 좀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중국은 장난 아니에요, 심해요, 이러면서 지나갔지, 요것만 전문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에 CCTV가 많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말하고 잘못했을 때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깊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요런 기사가 한 게 떴습니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 여기에서 공중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 거야. 휴지를 쓸어다가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CCTV, 중국의 카메라는 지금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 화장실에 나타난 이 CCTV는 어떤 용이냐? 중국은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휴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도덕 수준으로는 그런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 휴지를 훔쳐가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 거가 아니니까 막 낭비하거나 막 써버리거나 다 빼가거나,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을 화장실에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카메라잖아요. 여기 화장실이야.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휴지 나 똥 싸야 되는데 안면 인식을 하래. 똥 싸야 되는데 휴지가 필요한데 안면 인식을 딱 해. 딱 인식하니까 누구 너한테 휴지 3칸을 하사한다 이러면서 휴지 3칸이 딱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돌았죠?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3칸은 예를 든 거고, 물론 뭐 4칸 5칸까지 주겠지. 3칸은 좀 빡세, 그지? 근데 모르지 몇 칸 줄지. 아무튼 뭐 몇 칸을 이렇게 안면 인식을 해야 몇 칸을 준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웃을 게 아니라, 야 이제 화장실 휴지도 안면 인식해야 이제 나눠주냐? 근데 이거는 그냥 웃기잖아.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점은 뭐냐? 당신이 화장실 간 거를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화장실을 갔다라는 것까지 데이터화가 되고 있고, 당신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좀 짚고 가야 할 게, 중국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감시, 중국의 CCTV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중국은 CCTV가 너무 많아서 무섭다. 나 계속 찍히는 거 아니야? 이게 CCTV가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CCTV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감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일단 CCTV는 1차예요. 당신을 찍는 거야.
그게 1차고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그 다음에 뭐가 뜹니까? 실명 정보, 그 다음에 통신 기록, 그 다음에 금융 기록, 그 다음에 공안 시스템, 당신의 범죄 기록까지. 이게 한 시스템이야. 이게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당신의 온라인 데이터화에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당신은 그 순간부터 이미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CCTV가 얼마나 많은지는 저번에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이게 그 한 도로 위에 전봇대 이렇게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CCTV였던 거야. 감시 카메라. 교차로, 횡단보도, 상가, 지하철 입구, 기차역, 공항 이런 건 기본이고 지금은 이제 화장실까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서 똥을 쌌는지 이것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당신의 이동 경로를 중국의 모든 CCTV 데이터를 합치면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이 사람 오늘은 어디서 나왔고 오늘은 어디서 나왔고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의 하루를 분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어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얘 어디 있었고, 여기서 어디로 이동했고, 여기서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로 이동했고, 여기서 잠깐 섰고, 어디서 뭘 했고, 뭘 샀고, 어디 들어갔고, 이걸 분 단위로. 여러분들 중국에서 고속철이나 비행기 탈 때 티켓 필요 없는 거 알아요? 얼굴이 티켓이야. 얼굴로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편리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이 열차를 탔고 누가 이 비행기를 탔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는 다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는 익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중국은 그냥 실명사회입니다. 사회. 실명사회. 익명으로 뭘 한다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거야. 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나의 인생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정답인 걸까? 자, 중국에서는 휴대전화 실명 개통이죠. SNS 계정 실명 연동합니다. 호텔 숙박 신분증 등록 필수고요. 기차 비행기 표 실명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 이름이 붙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여기를 갔었다, 내가 이걸 샀다, 그냥 당신의 모든 일상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묶여버려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국의 CCTV거든요. 이게 중국의 CCTV인데 어느 정도로 감시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CCTV에 사람이 찍히는 순간 뭐까지 나오느냐 봐봐. CCTV에 이게 찍히잖아요. 찍히는 순간 남자, 성인, 그 다음에 뭘 입고 있는지 분석까지 다 나오고, 자동차들도 번호판뿐만 아니라 컬러, 그 다음에 뭐 무슨 차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멀리서 이렇게 찢었을 때 이게 기계로 움직이는 차인지 아니면 그냥 자전거인지 그거까지 나와. 이렇게까지 다 도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8년 전이야.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이 뜹니다. 이 정도는 이미 8년 전에 끝냈어. 지금은 그냥 당신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당신의 며칠 동안인 뭐 행적 뭐 이런 것들, 이게 8년 전이라는 거. 지금은 어디까지가 감시가 되고 있을까요? 이걸 왜 나쁘게만 생각하느냐? 자, 봐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데이터잖아요. 자, 당신의 일상이 나라만 그걸 알고 간직해두면 별 문제 안 되겠지. 그런데 우리의 쿠팡이나 뭐 SK나 KT나 통신사들 그런 개인 자료처럼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털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보고 당신한테 작업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지지. 당신이 매일 어디로 출근을 하고 뭘 먹고 어디에 들리고 똥 싸는 패턴은 어떤지, 얘가 언제 아팠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게 그냥 당신의 인생이 다 기록돼.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언제 섹스를 했고 뭐 또 바람을 언제 피웠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이런 게 만약에 어떤 범죄 조직의 사람한테 이게 들어갔다, 이걸로 당신을 어떻게 해보려 그래? 너무 쉽지. 방법이 너무 많아. 이래도 그거 좀 기록되는 게 어때? 이런 얘기 나와요? 중국에서 별 탈이 없다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이걸 한 개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이 정도예요. 근데 중국에는 왜 그렇게 실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감시 시스템이면 1초면 사람 찾아요. 이게 중국이야. 그런데 실종 인구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사람을 못 찾아.
그렇다면 다시 역발상적으로 좀 회의심이 드는 거는 뭐냐? 그럼 이 감시 카메라는 도대체 무슨 용도냐 이거야. 실종자를 찾는 용도일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이 인간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한 게 뭐 그렇게 감시 사회가 중국에서 뭐 위챗페이 이런 거 쓰는 거 다 문제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딱 감시 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당연히. 하지만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이 되고 있고 나라에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갖다 쓴다는 게 그게 문제야.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엇을 샀는지 국가가 다 기억을 합니다. 중국은요, 방금 얘기 나온 거 나왔네. 현금 사회가 아니야. 중국은 전부 다 핸드폰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제는 페이스페이까지. 중국은 현금을 안 써요. 중국 가서 나는 현금만 쓰면서 다 다녀야지. 내 기록 안 남겨야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현금 있다고 다 못 다녀요. 무조건 다 무슨 페이로 하는 거야. 이건 다 알죠. 이거는 뭐냐? 그냥 결제 앱이 아니라 실명 금융 계좌예요. 그러면 당신이 몇 시에 어디서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이 기록이 전부 다 남습니다. 택시, 편의점, 노점상, 병원, 현금 받는 곳을 찾는 게 불가능해. 즉 당신의 소비, 그게 바로 행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수집되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상을 분 단위로 다 쪼개서 볼 수 있다니까? 당신이 매일 뭘 하는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에 돈을, 위챗페이를 어디서 했는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기록을 만약에 중국 공산당 말고 어떤 그냥 지금 중국의 범죄 단지들 엄청 많잖아. 해외, 동남아에, 두바이에 이런 범죄 단지들. 거기 애들이 당신의 이 인생 기록을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당신한테 작업치는 거? 껌이야. 당신이 맨날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딜 통해서 어떻게 가고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고 어디서 뭘 사고 당신의 취미생활,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걸 다 알아버리는데 당신한테 사기를 치든 당신 납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일도 아니지. 너무 쉬워지지. 자, 그리고 중국식의 이런 안면인식, 감시는 또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냐면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안면인식 출입입니다. 문 열릴 때 얼굴 찍히고 엘리베이터 탈 때 찍히고 주차장 들어갈 때 찍히고. 물론 이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거네? 그거 안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개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합정에 메세나폴리스라는 주상복합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 주거 단지인데 거기가 출입 통제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거기 너무 잘 돼 있다. 안전하네. 박수 쳤을 것 같아.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기사 떴을 때 그때 무슨 누가 거기를 들어갈라 하는데 거기 거주민이 아닌 이유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마찰이 생겼어. 그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거기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야 거기 무슨 특별한 인간 살아? 거기 무슨 황제 사니? 왜 사람들 못 드나들게 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니? 난리 났었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단 집이라는 곳은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내 집에서 그냥 나갈 수 있잖아. 그냥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나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런 일이 무조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항상 나갈 때마다 이거 또 기록됐네. 내 나갈 때 기록됐네. 들어올 때 기록됐네. 그럼 내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 이 나라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집이야. 이건 감옥 아니에요. 야 이거 교도소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의 인생이 기록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하루에 몇 번 움직였는지, 그리고 나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집에서는 또 얼마나 있었는지. 이 정도면 이거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내 집은 말 그대로 내 사적의 공간이고 나의 프라이버시는 내가 집에 들어온 후로부터 나한테 일어난 일은 이 세상이 몰랐으면 하는 게, 몰라야 되는 게 내 집이야. 그런데 그런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당신 집에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감시 대상이냐? 직장이나 학교,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감시 대상입니다. 회사 출근 얼굴로 체크, 학교 출석 얼굴로 체크.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에 CCTV를 달아서 학생의 표정, 시선, 집중도까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통제가 되는 게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듣다가 가끔씩은 내가 딴짓을 하고 싶어. 밑에서 뭐 만화책을 보든 아니면 좀 잠을 자든, 그게 인권이에요. 야,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 가서 출근 후부터 퇴근까지 일만 해요? 아니잖아. 중간에 농땡이 피우잖아. 그 낙으로 또 출퇴근하는 거고, 수다도 좀 떨고, 카톡도 좀 하다가, 핸드폰도 좀 돌리다가, 담배도 한 대 나가서 피고. 야, 10시간 직장에 있는다고 10시간을 다 일을 하진 않아. 보통은 몇 시간 일할까? 근데 그게 다 감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사람이 사람 사는 맛이 없어진다니까? 예를 들어 출근을 해. 야, 인간이면 언제는 뭐 가끔씩 한 5분, 10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 근데 보통 회사들은 5분, 10분 늦게 들어가도 어서 와. 그거 가지고 김대리 오늘 왜 5분이나 늦었어? 장난해 지금? 이러진 않아. 그냥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물론 뭐 이제 거기서 한 20분, 30분 늘어나면 좀 늦는다. 빨리빨리 다녀. 뭐 한 소리 들을 수 있겠지. 그렇지? 1시간, 2시간 늦으면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늦는데? 그런데 이게 감시가 당하면 한 1분 늦었는데 얼굴 딱 했다고? 이 사람 지각입니다.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교실에 CCTV를 달아서 학생 표정, 시선, 집중도까지 분석을 하고, 졸고 있으면 기록이 되고 딴짓하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걸로 이 학생을 평가를 하면서 부모님이랑 학부형 회의를 해요. 얘가 지금 이 일주일 동안 15번을 졸았어요. 얘 집에서 뭘 하는데 이렇게 졸아요? 학교 오면 집중을 해야 되지? 야,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떤 학교에 가서 딱 학교 갔는데 갑자기 지금 그 자녀분이 이번 주에 15번을 졸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몇 번을 딴 눈을 팔았고, 그 다음에 20번을 옆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고, 한 30번은 주의력이 흩어졌고, 한 50번을 얘가 집중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그걸 선생님한테 듣고 가서 딱 집에 가서, 자식, 야, 너 앉아봐. 야, 너 이번 주에 15번 졸았더라. 옆 애랑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야, 그리고 집중도 한눈 판 게 50번이나 넘어. 야, 그 애 뭐 커? 야, 그 애는 내가 봤을 때 끝이 안 좋을 거야. 그 집안 화목하지 않을 거야. 그 학교 생활 족같을 거야. 와, 이거 잠깐만, 이 학생 뭐야? VPN을 써가지고 유튜브를 봐? 아니, 이 새끼 당이 정해준 금지돼 있는 해외 문물을 보고 있어? 반공산주의적이야. 이 새끼 체포해. 맞잖아. 중국에서는 유튜브 보는 게 불법이에요. 그걸 보려면 VPN으로 그 벽을 넘고 이거 위반이야. 물론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완전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걸 왜 막아놓냐 이거야. 국민들 못 보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VPN은 다 몰래 결제해가지고 몰래 보는 거야. 합법이면 그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 마음에 캥기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감시사회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 중국에서의 통제 방식 중에 망신 통제라고 있습니다. 무당 횡단을 한번 하면 CCTV가 얼굴을 인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단 횡단을 딱 하는 순간 CCTV가 얼굴을 찍고 이 사람이 프로필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전광판에다가 이름, 얼굴, 일부 주소가 떠요.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규칙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보라고 공개를 합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사회적 압박을 통한 길들이기.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대로에다가 똥을 싸나? 어차피 감시가 안 당하고 있으니까. 경복궁 밑에는 CCTV 없네. 똥 싸야지 하고 딱 싸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요거 요 부분. 자, 평소의 행동. 그러니까 이거 카카오톡이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패턴을 수집한다는 게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중국의 민감 행동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되기 전에 너를 차단해버린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바람 쐬러 어떤 특정 장소에 갈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라든지 어디에 뭐 갈 수 있어. 가서 뭐 바람을 쐬고, 아니면 나 오늘은 그냥 거기를 산책하고 싶어서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한강을 일주일에 몇 번을 가.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뭔가 이상한 활동을, 혹은 뭔가 좀 깨름직한 뭔가, 얘는 왜 자꾸 여기를 반복적으로 가지? 이런 게 딱
새 행동 패턴이 뜨는 순간 시스템에 경보가 뜬대요. 그리고 이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어느 장소에 몇 날 며칠에 반복적으로 여기에 갔다. 혹은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거는 뭐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경찰이 갑자기 찾아가요. 갑자기 찾아가지고 당신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 보니까 요 며칠 계속 이쪽 항구에 가던데 왜 그러냐고. 왜 가냐고. 너 혹시 뭐 해외에서 오는 밀수업자 기다리는 거야? 아니 누구랑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거기서 누구랑 약속이 있어?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냥 당신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한테 가서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서 나 그냥 바다 보러 왔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나 별 뜻 없다. 바다 보러 왔다. 그럼 만약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공안 쪽에서도 그러냐? 알았다. 하지만 그걸 와서 너한테 물어본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경고야. 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너 지금 한 달에 이 바닷가에 이 항구에 9번을 왔어.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 너 몇 시에 여기 왔고 몇 시에 여기 왔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너한테 와서 여기 왜 9번씩이나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바다 보러 왔어?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너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거 너 잊지 마. 여러분들 괜찮아요? 나는 진짜 내 삶이 누가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나 진짜 와. 여러분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시스템은 뭐냐?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상관 안 한다. 사전 차단이다. 너 딴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방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CCTV, 얼굴, 실명, 통신기록, 금융기록, SNS 발언. 여러분들 온라인 SNS는 거기는 진짜 실시간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고 이게 한 사람 단위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CCTV, 얼굴, 실명, 통신기록, 금융기록, SNS 발언 이게 그냥 당신이 그 데이터로 딱 그냥 모든 걸 그냥 안다는 거야. 그게 나라의 데이터화가 돼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중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삶을 사는 움직이면서 그냥 이 삶을 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데이터로 된 인간이 먼저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게 다 너무 감시가 심하지만 장점도 있을 것 같다. 장점이 있죠. 진짜 범죄 일어나기 힘들고 큰 사건 사고는 터지기 힘들겠지. 간첩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 힘들고 안 그래요? 다 감시당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된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 화장실에서도 카메라를 단다 이거야. 너 휴지 받으려면 안면 인식해. 그리고 또 어디까지 카메라가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헬스장 있잖아. 여러분들 한국도 그 어딜 가도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랑 이런 데는 CCTV 안 달려요. 카메라 없어. 근데 거기까지 카메라를 달아버린 거예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당신이 예를 들어서 보관함을 쓰기 위해서다 안면 인식해야 돼. 안면 인식 딱 하면 당신의 수납함은 이겁니다 하고 수납함이 열리고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래도 되냐 이거야. 중국 사람들도 이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아니 탈의실이랑 화장실까지 CCTV? 이건 말이 되냐 이거야. 화장실이랑 탈의실에서 안면 인식?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이런 감시 카메라들이 많이 털립니다. 중국도 그런 감시 카메라들 여러분들 한국의 홈캠들 이거 엄청 털리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사생활들 그거 다 노출돼가지고 외국의 야동 사이트에서 그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홈캠들 그거 다 누군가가 언제든지 털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어차피 이건 홈캠이고 이건 나만 보는 거니까. 우리 집인데 내가 이 집 앞에서 이거 나랑 내 사랑하는 부부랑 이렇게 성생활을 할 수 있지. 뭐 어때? 근데 그게 다 홈캠으로 찍혀가지고 외부에 누가 그걸 해킹해가지고 그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팔고 있다니까?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그걸 카메라를 달았다는 거는 그건 누가 털어갈지 안 털어갈지 누가 알아? 그걸 실시간으로 다른 데서 해킹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탈의실에서 찍은 몰카들 설치한 카메라들 때문에 탈의실 영상들이 노출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 근데 지금 이건 대놓고 그냥 화장실이랑 탈의실에다가 카메라를 단 거예요. 그거 딴 사람이 해킹하잖아. 실시간으로 그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거야. 중국인들이 제기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 니들이 감시하고.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다 체념을 했어요. 왜? 중국인이니까. 중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떡해. 지 명인데. 그래, 감시해라. 내가 범법 행위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대충 그냥 눈 감고 그냥 살고 있거든. 근데 지금 화장실이랑 탈의실에 카메라를 단 후부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뭐 이제는 감시를 떠나서 공공질서가 아니라 이거는 존엄의 영역이다. 내가 휴지를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니한테 휴지를 배급받아야 되니? 기분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감시고 체제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이거는 인간 존엄의 영역이다 라고 중국인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가면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다 첫걸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첫걸음이 안면 인식인지 아닐지는 모르잖아. 요번에 이거 휴대폰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발전할지는 누가 알아? 안 그래? 오늘 제가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중국을 뭐 비판하자 욕하자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중국은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고 한국도 만약에 발전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사람들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를 그냥 데이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한 번 연결된 이런 데이터화된 감시는 한 번 그렇게 되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 되돌아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진짜 이 안면 인식으로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반발하는 건 뭐였어요? 얼굴은 비밀번호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얼굴을 만약에 이거 정보로 쓴다, 비밀번호로 쓴다. 그럼 내 얼굴이 어디에 유출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얼굴로 다양한 걸 할 수 있어. 그럼 AI나 뭐 이런 거 아주 고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당신 SNS에 들어가가지고 당신 사진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당신 얼굴을 360도를 재현해낼 수 있어. 그걸 3D 프린터로 가지고 딱 프린팅 해가지고 그걸로 딱 이렇게 뚫었을 때 그게 뚫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실제로 뚫렸던 적이 있죠, 그죠? 다른 사람 사진으로 뚫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사회는 뭡니까? 최근에 한국의 개인 정보들은 계속 유출이 되고 있어요. 너무 유출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마비된 상태야. 그렇잖아. 어디서 털어가고 뭐 카카오톡이 넘겼다, 통신사에서 유출이 됐다, 그럼 어디냐 쿠팡 유출이 됐다.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유출되잖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개인 정보가 이제 그냥 뭐 어딘가에선 또 돌아다니겠지 그냥 체념해버렸잖아. 근데 얼굴 데이터가 해킹을 당하면 진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굴 정보가 만약에 유출되잖아.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가 없어요. 폐기도 할 수 없고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강제가 아니냐. 아니 왜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는 말 그대로 필수 인프라잖아요. 얼굴 정보를 내지 않으면 개통이 안 된다? 이건 뭐 그냥 강제 아닌가? 그러면 또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어떡할 거야? 고령층이나 장애인, 외국인, 단체폰 이런 것도 있잖아. 법인 대량 개통 이런 건 뭐 다 어떻게 할 건데. 아무튼 그냥 먼저 이 길을 간 중국에 빗대어서 한번 한국이 그런 사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중국의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제 채널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될 채널은 아니거든요. 꼭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